안녕하세요. 불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이 내용은 한 바람 대처 커뮤니티에 15년 동안 올라오고 있는 수만 편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100% 불륜 실화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사연은 남편 유혹한 술집 꽃뱀을 응징한 아내 이야기입니다. 결혼 7년차. 저는 아이 2명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직업상 룸사롱을 자주 다닙니다.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 했죠. 2년 전 술집 접대부와 바람이 났습니다. 사실 의심은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집에 오면 핸드폰은 진동 모드이거나 꺼져 있고 담배 피우러 나가면 30분은 기본. 괜히 두부나 우유 같은 식음료를 사오겠다 나가서 30분입니다. 그래도 설마 하며 그럴 리 없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술 마시고 늦게 오는 날이 일주일에 5일. 저녁을 집에서 먹는 적은 주말을 제외하곤 거의 없었습니다. 2년여간을 혼자 과부가 된 느낌이었죠. 너무 힘들어 부부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잠시 좋아지는 듯 싶었지만 그때뿐 다시 제자리였습니다. 저에게 거짓말한 게 들통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처음으로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발목을 잡아채서 질질 끌어 대자로 바닥에 떨어뜨리기를 10대 번. 목을 조르고 집어들어 옆방에 내동댕이 치고 그걸 5살 큰아이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보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했더니 아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건 단순 몸싸움일 뿐 본인은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손가락이 부러지고 온몸에 피멍이 드는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부부싸움이라 넘기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행동이 너무나 이상해서 카드 내역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4개의 카드를 내연녀에게 빌려주고 상당한 금액의 현금도 자주 보내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백화점에 가면 200만 원은 기본으로 썼고 그 돈은 고스란히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 그 여자네 집에 가서 자기가 출근할 때까지 같이 있었더군요. 아이의 옷들도 다 가져다 놓고 거기서 그냥 옷 갈아입고 출근을 했나 봅니다. 주말에도 애들은 시댁에 맡겨놓고 그 집에 가 있었고 일요일엔 회사 간다고 하고 또 가 있고 어느 날은 애들이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서 남편에게 일찍 집에 들어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어 안 된다고 하더니 집 근처 중국집에서 그 여자와 오붓하게 저녁을 먹었단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생활비가 빠듯해서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 돈 얘기를 하면 현금 서비스를 받아 쓰라고 하더니 그 여자가 쓴 카드비 몇백만 원은 마이너스 통장에 카드론까지 써가며 보내주고 있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이 카드 사용 내역은 다 뭐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속여보겠다고 처음엔 친구의 여친이다. 친구가 카드 빌려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걸 여친이 쓴 거다. 나중엔 하다 친구의 여친과 자기가 친구 몰래 잠깐 사귀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자대면을 했습니다. 제 앞에서 남편의 친구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남편은 미안하다 한 대 쳐라 하고 남편 친구는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결국 제가 그 여자에게 도망가라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3인의 생쇼였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유유상종 남편의 친구는 함께 룸사롱에 다니는 공범이긴 하지만 이미 다른 여자와 커플로 지내고 있단 걸 알게 된 겁니다. 전 이 사실을 양가 어른들께 모두 말씀드렸고 양쪽 집안은 모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다신 아들을 안 본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난 후 제가 시부모님께 찾아가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라 말한 겁니다. 너무 쉽게 용서를 해준 거죠. 제가 왜 그랬는지 아마 착한 여자 컴플렉스인 듯 합니다. 그러고 나니 남편은 자신이 다 용서받은 줄 알고 이젠 아주 편안히 생활합니다. 용서하는 조건으로 상담받고 대화로 그동안의 문제 풀어가자고 했는데 상담의 효과도 며칠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죄인처럼 벌벌 기더니 이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저에게 대놓고 정 떨어져 얼굴도 보기 싫고 대화도 하기 싫답니다.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저는 관계 회복을 한답시고 음식 해다 바치고 다리 다친 거 정성껏 간호해주고 시댁에 가서 부모님 화 풀어드리고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바보처럼 앞에서 실실거리며 달래도 보고 그렇게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옛날 사진첩 꺼내놓고 좋았던 기억 살리며 울면서 이것 좀 한번 보라고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선 완전 생또라이로 보였겠죠. 그런 남편을 보는 전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생각하면 약 오르고 미치겠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본인은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긴 힘들만도 하죠. 그 쪽팔림을 겪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 시간을 갖고 관계가 좋아질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개소리를 합니다. 지금은 저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이야 떨어졌다면 제가 더 떨어졌죠. 남편의 이런 행동을 보니 상간녀부터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간녀가 옆에 있는 한 저희 부부 문제는 결코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생각 같아선 만나서 패주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라도 해야 제 화가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았습니다. 집 주소를 알았는데 얼마 전에 이사 갔더군요.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고 그동안 남편이 했던 진술 녹음 내용과 둘이 보냈던 문자 내역, 그리고 그 여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여자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오히려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간수 못한 아줌마 잘못인데 왜 자기를 못 살게 구냐?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그 남자 만난 줄 아냐?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해준다고 해서 만났다며 자폭 수준의 발언을 쏟아내더군요. 자신은 막갑하니까 마음대로 해보라고 반말까지 짓거렸습니다. 제가 상간녀 소송을 걸자 남편은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놀란 듯합니다. 처음엔 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화를 내더니 상간녀가 저에게 전화해 반말까지 하며 자폭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내가 이런 술집 접대부와 결혼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잠시 내가 미쳤나 보다.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다. 난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는 둥 갑자기 제 뒤로 숨어버리더군요. 진작에 남편만 잡을 게 아니라 상간녀를 잡아 남편과 상간녀를 떼어놓았어야 했나 봅니다. 물론 남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모두 풀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고 있습니다. 이혼이요? 그게 뭐 급한가요? 아직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지금까지 일궈온 소중한 가정을 지금 내 손으로 버린다고 해도 행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혼은 남편이 앞으로 하는 걸 보며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은 절대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한 대 맞고 나니 나의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언젠가는 제 보살핌을 떠나 자신들의 길을 갈 테고 남편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요. 이참에 인생 공부 미리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씩씩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